우리 아이도 난독증일까? 최근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최근에 예능에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난독증 학생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요즘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스마트폰을 많이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언어 발달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난독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의 읽기 발달,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합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문해 지식을 습득합니다. 근데 문해 지식이라 함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그리고 글과 그림을 구분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배우고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유창성이 좀 커지는 시기인데요. 간단하고 친숙한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와 맥락을 통합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읽기를 습득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화식 책 읽기, 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모님이 이제 반응해서 읽어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읽기를 습득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어떻게 습득합니까? 우선은 친숙한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이야기를 읽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동화라든가 간단한 책이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물레방아 읽기, 따라 읽기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지시와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연습되어진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시기 다양한 어휘를 활용한 글 읽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언어 발달, 특히 읽기 능력이 발달되는데, 난독증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한글 지도를 6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또요. 그리고 언어 기호에 대한 시각적 기억이 약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숫자나 색깔, 물체의 이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읽을 때 정확성이나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어를 이제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가끔씩 글자나 단어를 뒤집어서 읽거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읽는 속도가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듣기 이해에 비해 읽기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들은 정보를 문자로 바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책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어휘가 비슷한 말, 약간은 상이한 말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근데 보통 말이라는 게 시작하는 말이 있고 끝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걸 찾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의 리듬에 따라 박수 치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섞인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크게 하는 장애인데 오해가 혹시 우리 아이가 뭐 학습장애나 뭐 부진이 있는 게 아닐까, 혹은 경계성 지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경계성 지능 장애. 그렇죠. 예. 경계성 지능 장애를 학부모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경계성 지능 장애 뭡니까? IQ를 보통 이제 하는데 한 75에서 한 85, 90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서 학습이 늦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난독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난독증 무엇이죠? 네, 일반적인 정의로는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에 따라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거나 유창하게 하거나 다시 확인하거나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런 1차적인 이유 현상들이 어떤 2차적인 결과를 갖고 오나요? 근데 이런 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는 읽기나 이런 독해가 어렵고, 그리고 읽기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어휘나 배경 지식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읽기 능력이 이제 어떤 읽기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교과목의 공부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학습 참여에 대한 의욕이나 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난독증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통념들이 있거든요. 읽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 모두 난독증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읽기가 좀 느리거나 이제 학습이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의 어떤 유전이나 어떤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 중에 난독증이 있으면 발병률이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국적으로 이제 난독증 학생들 비율 어느 정도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4점, 초등학생 한 4.6%를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난독증 학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난독증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좀 난독증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있지만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아요. 문해가 풍부한 환경,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 곳곳에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읽기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보면 뭐 벽에 이제 여러 가지를 붙여 놓잖아요. 단어 공부, 가나다라 마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접할 수 있는 주변 환경,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읽기 환경도 중요하고 쓰기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레파스, 그래서 연필, 종이 등으로 다양하게 네, 써볼 네. 수 있는 환경도 그렇죠.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읽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대현 선생님 아까 진단을 얘기하셨잖아요. 진단.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진단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단 도구가 6가지 문항으로 5단 척도로 이렇게 진단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5점 척도겠죠? 예. 그럼 이 5점 척도 출처가 어디예요? 이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예. 제작 배포했음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요 관련된 자료들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쉽게 검색해서 내려받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체크리스트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문항 좀 소개해 주세요. 예, 6개의 문항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글자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자모,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학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읽기 속도가 느리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읽기 수준이 학년 수준보다 낮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읽기와 쓰기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건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아까 5점 척도라고 했잖아요. 16점 미만인 학생들은 저위험군 학생이다. 16점에서 21점 사이는 위험입니다. 21점 이상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바탕으로 이제 어떤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난독증으로 의심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식이라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위험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게 발달상의 이제 문제가 거의 없는 거예요.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은 아까 전처럼 풍부한 문해 환경을 통해서 언어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개념이고 위험군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학생들이 몇 가지 발달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자를 배우는 거, 이제 이런 책을 읽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학교에 혹은 교사와의 이런 상담 그리고 이런 전문가의 평가 의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런 난독증일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고요. 거의 모든 증상이 지금 체크가 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혹은 체크가 됐다라는 건 이제
모든 5점 척도에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문항으로 그렇죠. 높은 점수로 체크가 됐다는 예, 거죠. 그래서 학교의 이런 공식 평가라든가 이런 전문가와의 심층 평가가 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5점 척도라고 했는데 이제 4점이 자주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6개 문항이라고 하면 이제 빈도수로 보면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대한 답변이 체크되어 있을 때 이런 고위험군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도하느냐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장, 우리 대선생님 자아사로서 이제 많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칭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목표를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예, 그리고 학습량이 한 번에 많이보다는 그날 적정량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이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꼭 학습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을 좀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충 자료를 제공을 해서 추가적인 이해를 좀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래픽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뭐 그래프라든가 마인드맵 등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런 반응에 따라 적절하게 그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그거를 우리 대선생님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예, 이런 어떤 학습자 중심의 이제 수업 방법들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학습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 학부모님과의 어떤 협업이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된다. 선생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을 비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진단 단계인 거죠, 일종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조급하니까 학생들을 앉혀놓고 공부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격려와 우선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대학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그때 도달했을 때 칭찬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교사실에도 학부모님들 이렇게 강조했던 건데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짧다라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일 것 같아요? 최소한 15분, 20분? 최소한이 아닙니다. 최대한 20분, 20분 예.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러한 어떤 학생들의 난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들과의 이제 소통도 교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어머니가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학생과 함께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난독증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집에서 함께 한 내용, 어머니께서 확인해 주시고 복습을 하는 것들을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항상 기승전 뭐죠? 기승전? 뭐 글쎄요. 정리? 독서. 도서 목록을 만들고 네.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칭찬과 격려 그리고 작은 목표를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라는 건 분명한 건 기능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좀 더 읽기에 초점화된 지도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도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영어에서도 이제 파닉스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독증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자모, 이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글에 이 발음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어떤 발음을 내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거고 실제 사례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많은 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끝말잇기가 될 수도 있고 단어 만들기 게임도 될 수 있고 뭐 요즘에 1박 2일 예능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학생들과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린 시기에 우리 자녀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음과 보음을 매치하고 그리고 그걸 발음하고 그리고 그게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이제 습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학령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석 글자를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자석 글자 뭔지 아세요? 저도 요거를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렇게 합치면서 글자를 만들어가고 발음해보는 경험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석 글자라고 하면 이제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걸 붙여서 이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런 놀이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대 선생님이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살짝 얘기했을 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장학활동을 직접 지원하시니까 동화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이제 읽기 능력 향상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요? 동화 자체가 이제 한글 해독에 도움이 되는 동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를 다양하게 쓰인 유창성이 좀 풍부한 동화들도 있고요.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 동화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즐겁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읽는다라는 게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것도 있고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있는데 동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학년 시기 학생들 같은 경우 친구들한테 읽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시기에 그런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해보지 않고 이제 중학년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몇 쪽, 몇 번 일어나서 읽어봐. 그럼 쭈뼛쭈뼛거려요. 근데 아시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기 학생들조차도 읽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가. 그렇다는 것은 그건 어린 시기부터 많이 해본다라면 그 읽기의 능력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이제 한번 우리 난독증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질문 드릴게요. 학습 부진과 학습 장애, 난독증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학습 부진은 이런 환경적인 혹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습의 전 영역에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걸 보입니다. 학습 장애는요? 그래서 학습 장애는 어떤 동반 장애가 있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왜 이게 학습이 안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내적인 요인의 이제 원인이 있잖아요. 특정 영역에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나 지각, 기억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애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난독증은요? 난독증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글을 해독하는 데 어렵고 이런 유창하게 읽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난독증 학생들이 다른 학생보다 지능이 떨어집니까? 우선 난독증을 정의할 때 이 정상적인 지능을 기본 전제로 하고요. 다만 난독증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언어적인 이런 발달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다. 와,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마시고 지능은 정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방치됐을 때는 언어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난독증은 집중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독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것을 중재한다고 치료한다라면 학습에 문제가 없나요? 충분히 학습에는 문제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학습 동기라든가 이런 자아 존중감의 향상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향상도 있지만 중요한 게 학습 동기나 자아 존중감 향상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읽기가 안 되면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쭈뼛쭈뼛거리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꺼내주고 그런 것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중재 그걸 치료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대선 선생님이 난독증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 학부모들이 교육받고 싶다라는 게 자녀를 지도법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교육청에서 저희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난독증 진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의 진단 비용을 예. 지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근데 정해요? 학교에서 아마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학교 기초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아까 고위험군, 위험군이 이렇게 분별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진단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도 지원해 주시고 네. 이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치료도 지원해 주고 학습 지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 꼭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고위험군이다라고 한다라면 전문기관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제 개발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정확한 명칭이 뭐죠? 난독증에 대한 이 도움 자료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난독 학생 지원 가이드북이라고 하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독증에 대한 어려움, 우리 대성 선생님도 어린 시기에 그 학습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진짜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는 굉장히 놀라운 학업 성취를 보이셨거든요. 제가 이제 애들로서 표현했는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난독증 학생들 어떠한 지도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난독증은 이제 요즘에 아이들의 환경적인 태생으로 이렇게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글보다는 영상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거든요. 흥미롭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난독증 의심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흥미를 다시 이끌 수 있는 가정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책들. 저는 이제 단계별 너무 좋은 책인데 우리 아이 수준에 안 맞거나 관심 영역이 아닌 책은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역에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책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뭐 외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학생이 칭얼거리거나 이제 자녀가 힘들게 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주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 말씀 것처럼 포켓형 소책자들이 많아요. 제 발음이 포켓형 소책자들이 많아요. 동화책도 굉장히 작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린 학생들만큼은 읽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그 즐겁게 읽었을 때 적극적으로 정말 오버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은 학교와 함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좋은 책을 끝까지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마음껏 자신의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 읽고 이렇게 계속 선택해서 읽는 경험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되게 즐거운 경험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